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부산은 의료 관광 지역으로 부산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환자분들에게도 부산의 의료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희귀성 질환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강동병원 강신혁 병원장님 모시고 근골격계 희귀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병원장님께서는 평소 부산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의료관광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부산은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다를 끼고 있고 또 1년 내내 아주 온화한 기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산의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외과에서 접할 수 있는 희귀성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희귀성 질환은 정말 많습니다. 대개 이제 희귀성 질환은 선천적인 질환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후천적으로 심한 외상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감염, 이런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형외과 분야의 근골격계, 가령 무릎 관절이 휘어졌다든가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무릎, 발목,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과거에 골수염을 앓아서 뼈가 성숙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 또 결핵을 앓아서 관절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 이런 환자들을 잘 움직여 줄 수 있게끔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뼈나 관절의 변형 중에 생각나는 게 휜 다리거든요. 이 무릎과 무릎이 붙지 않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다리가 휘는 원인이나 또 뭐 증상 이런 게 어디에 있을까요? 다리가 휘어지는 거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휘어지는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성장하는 과정, 또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생기면서 다리의 축이 변해서 휘어지는 것을 휜 다리를 하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면은 이쪽 다리가 많이 휘어졌지, 그죠? 이거는 어린 나이니까 선천적인 휜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만 휘어진 건가요? 오른쪽도 비정상적이고 왼쪽은 더 많이 휘어졌죠. 그래서 이제 휜 다리를 보면은 무릎과 무릎 사이의 거리가 너무 많이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축이 고관절의 중심, 무릎의 중심, 발목의 중심이 일직선으로 돼야 되는데 많이 휘어진 걸 알 수 있죠, 그죠? 선천적인 원인이 있다면 후천적인 원인도 있다고 하셨는데 후천적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후천적인 것은 외상이죠. 외상으로 인해서 다치면서 뼈가 휘어지게 붙을 수도 있고, 성장기의 어린애들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성장반대, 여기가 손상이 되면 발육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서 다리도 짧아지고 휘어지는 그런 현상을 외상성, 후천성 그런 휜다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아 내반슬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예,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리가 휘어지면은 보행을 한다든가 할 때 정상적인 보행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수행이 잘 안 되며, 또 2차적으로 다리가 휘어지면서 길이 차이가 나면 이렇게 골반이 기울어지면서 척추가 휘어지고, 무릎이나 발목 관절의 비정상적인 그 체중 부하로 인해서 관절이 빨리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방사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렇게 서서 찍어야 됩니다. 이 사진도 보면 서서 찍는 겁니다. 서서 본인의 몸무게가 무릎 관절을 이렇게
눌러졌을 때 이 각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워서 사진을 찍으면은 정확한 각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엑스레이 검사 외에 다른 진단법도 있나요? 또 다른 방법은 그 3차원 CT. 이렇게 다리가 휘어질 때 한 방향으로만 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축이 회전이 되는 그런 뼈가 회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3차원 CT를 반드시 찍어서 그 변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휘어진 다리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치료는 물론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해야 되겠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이 휘어진 가장 중심 부위의 뼈를 자르고 소련에서 개발한 일리자로브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휘어진 걸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축이 뒤틀어진 걸 바로잡는 그런 일리자로프를 이용한 치료 방법을 소아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이 기계가 1951년 구 소련에서 개발한 일리자로프라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계에 장치를 한 후에 짧은 다리를 늘리기도 하고 휘어진 걸 펴기도 하고 또 회전된 축을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의료 기구입니다. 네, 그럼 소아 내반슬의 실제 치료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궁금하네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2세 되는 남아인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내반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일 심한 부위에 절골을 해서 이런 일리자로프 기계 장치를 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하면 이 사이에 새로운 뼈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키가 적다고 다리 길이가 짧다고 생각될 때는 길이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자로프의 그 아주 다양한 기능을 살려서 치료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왼쪽 다리고 오른쪽도 같이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이게 곧게 교정이 된 건가요? 예, 이게 치료를 완전히 끝낸 후에 몇 년 후에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 휘어졌던 게 하나도 안 보이죠, 그죠? 다리가 굉장히 곧게 뻗어 있네요. 바로 되었고 관절에 이 평행 수평선이 딱 맞아졌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절골술과 일리자로프 수술을 병행을 하는 거군요. 이 사진은 뭔가요? 이 사진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여기 대퇴뼈에 성장판이 손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많이 휘어지게 되고 이 성장판 손상으로 인해서 이 다리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역시 먼저 휘어진 다리를 펴는 수술을 했습니다. 이 환자의 휘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역시 일리자로프를 착용해서 절골술을 해서 다리가 바로 펴졌죠.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짧아진 다리를 늘리는 수술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인 내반슬의 원인은 뭘까요? 성인 내반슬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은 특히 여성이 잘 오는데 골다공증이 오고 또 다리 축이 약간 휘어진 걸로 인해서 무릎 안쪽에 있는 관절 연골이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리 축이 이렇게 원래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수직선이 돼야 되는데 안으로 휘어졌지, 그죠? 이 축이 이렇게 안으로 휘어지니까 이 안쪽에 있는 관절이 마모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씩 휘어져 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 아래 위에 뼈가 서로 닿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절이 좁아지는 걸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방금 요 그림에서 그린 바와 같이 축입니다. 축. 이게 수직선이 돼야 되는데 안으로 흰 사람은 몸무게가 안쪽으로만 쏠려가지고 안쪽이 빨리 망가지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몸무게, 체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관절이 빨리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특히 여성에서 많이 오는 골다공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이 많은 분은 많이 사용하니까 오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성인 내반슬의 진단은 또 어떻게 하시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진단은 첫째 방사선 촬영을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서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몸무게가 무릎을 압박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야 이 각도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뼈에 축이 휘어진 거, 이런 거는 CT를 찍어봐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 관절 연골, 섬유로 된 바늘상 연골,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로 마모가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MRI를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MRI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진에 보면 바와 같이 엑스레이만 찍으면 뼈만 보이지 요 사이에 있는 물렁뼈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렁뼈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치료는 그 MRI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엑스레이나 MRI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치료를 해야 할 텐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나요? 예, 치료의 방법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검사의 결과를 보고 아직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MRI상의 이 연골이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여기 절골술을 합니다. 휘어진 뼈를 잘라서 이렇게 펴입니다. 이게 펴는 수술을 하고, 그냥 자르고 두면 뼈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사이에 뼈 이식을 하고 이런 기구를 넣어서 이 뼈가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단단하게 시켜주면은 뼈가 붙게 되고, 지금까지 수술하기 전에 안쪽으로 쏠리던 무게가 축이 바로 잡힘으로 인해서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무게가 덜 누르게 되니까 건강한 쪽을 사용하고 그러면 통증이 완화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MRI상에 여기 들어있는 물렁뼈가 다 마모가 되고 이럴 때는 골 교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시경으로 어느 정도 연골을 좀 따듬어 주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아직 젊은 29살 되는 여성분인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안쪽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관절이 많이 좁아지면서 다리뼈의 축이 안으로 많이 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아도 본인 스스로 다리 모양이 보기 흉하다.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니까 아픈 것보다는 모양을 먼저 바로 잡아야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진도 찍고 MRI 찍어서 관절 내부의 연골의 상태도 확인하고 결국 뼈를 이렇게 절골해서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좁아졌던 안쪽이 다시 살아나면서 축이 바로 되니까 모양도 좋아지고 기능도 좋아지는 그런 애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환자분은 연세가 78세 되는 여성분인데 좌측 무릎의 안쪽이 아프다고 병원에 오셨는데 일반 엑스레이 상에는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관절이 좁아지지도 않고 이런데 환자분께서는
아주 심한 통증을 호소했어요. 엑스레이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죠. 통증이 엑스레이로 있었던 봐서는 거네요. 그렇게 심한 증상을 나타낼 것 같지 않은데 본인은 증상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단으로 MRI를 찍었거든요. MRI를 찍으니까 이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관절 내시경을 해서 연골을 다듬어 주고 이럴 때는 뼈를 절골술을 해야 된다. 여기서 뼈를 이렇게 잘라서 축을 바로 세워줘야 된다. 설명을 하였더니 이 환자분께서는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내시경도 하고 절골술을 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해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마지막에 찍은 사진인데 다리뼈가 쪽 바로 섰죠, 그죠? 네. 안으로 휘었던 것이 바로 됐죠. 근데 이 환자의 관절 안을 내시경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은 아주 놀랄만한 그 환자분이 그렇게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던 그런 소견이 나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은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 안을 들여다보고 촬영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얗게 유리알같이 매끈매끈하게 보이는 부분은 바깥쪽 관절면이고요. 네. 또는 관절벽이고. 근데 여기 보면 연골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연골이 유리알같이 이렇게 매끈매끈해야 되는데 갈라지고 달아 없어지고 다 망가졌죠, 그죠? 이런 상황이 있어. 이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해서 이 부분을 또 치료를 합니다. 지금 이 환자를 내시경으로 먼저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다행히 이 반월상 물렁뼈는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하는데 대퇴뼈를 덮고 있는 이 연골이 이렇게 많이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한 후에 이렇게 뼈에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이걸 이제 천공술이라고 합니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줘야 여기서 뼈에서 혈액순환이 출혈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연골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이 끝난 후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증도 없어지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휘어진 뼈는 반드시 교정을 하고 또 내시경 치료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몰랐지만 MRI를 통해서 확인이 그렇죠. 됐고 또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를 한 후에 교정 절골술을 같이. 교정술을 반드시 해야죠. 환자분들 중에는 엑스레이 찍고 CT 찍었으면 충분한 진단이 안 되느냐, MRI는 왜 찍느냐. 저 아무래도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정례 때문에 반드시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네, 제가 일전에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경우가 있는데요. 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해간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마 카자흐스탄에서 온 환자 이야기 같은데요. 지금 이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 하태뼈 또 요 작은 비골이 뼈가 붙어 있질 않아요. 이거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가짜 관절 같이 뼈가 안 붙어서 태어나는 걸 이제 선천성 경골 가관절증이라 하는데 이 환자가 이제 이런 병을 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무려 17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17번이나요? 그렇죠. 근데 이 뼈가 안 붙습니다. 이 뼈의 그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뼈가 안 붙어요. 근데 요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혈관 촬영을 했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혈관 촬영을 했는데 혈관은 정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쪽 오른쪽 다리가 안 붙으니까 짧아져 있죠, 그죠? 짧아져 있고 지금 여기 골반을 보시면은 카자흐스탄에서 수술하면서 여기 골반뼈를 떼서 뼈 이식을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려 17번 수술했는데도 뼈가 안 붙어서 의료 선진국인 우리 한국, 우리 병원을 찾아왔어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 수술은 내가 과거에 치료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희귀한 질환을 치료해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수술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막혀있는 뼈의 구멍을 뚫고 이 끝부분을 남아있는 뼈에 접촉을 시키고 여기 주위에 보면 뼈 이식을 한 겁니다. 자기 뼈를 떼서 이식을 한 거예요. 옆으로 보면 뼈 이식한 게 잘 보이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뼈를 잘라놨어요. 여기도 좀 잘라놓고. 왜 그러냐면 아까 수술하기 전에 사진에 보면 다리가 짧아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리자 로프를 이용해서 요거하고 요것을 조이 주물해서 요 뼈가 잘 붙게끔 하고 여기서는 뼈를 늘려요. 다리가 아까 짧았지, 그죠? 길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리자 로프를 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옆으로 보면 이 뼈가 잘 붙었지, 그죠? 다행히 잘 붙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뼈를 좀 늘리고 아까 뼈가 이렇게 휘어졌던 걸 펴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더 어린 나이에 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치료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네. 발육도 잘 되고 그래 했을 겁니다. 굉장히 새 삶을 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 삶을 시작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또 부산 의료 관광을 하셨던 부산의 의료 기술에 굉장히 감동하고 가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은 근골격계에서 발생하는 희귀성 질환에 대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의료 활동을 하다가 지금 부산에 와서 있는데 많은 부산의 환자, 경남의 환자분들이 우리 부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을 서울로 가서 많은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면서 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부산에서도 이런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경비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또 부산의 발전, 의료 발전에도 도와주고 그래야 했으면 좋겠나 싶습니다. 네,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부산으로 오시는데 우리 부산 지역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많이들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환자들은 부산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데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 안타깝네요. 네, 오늘은 근골격계에서 발생하는 희귀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산이 의료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죠. 정형외과 분야에서 특화된 근골격계 희귀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의료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